이리 오너라 이리오. 거의 월보로 나오는데 제가 자주 안 하는데 이번 달 거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렵거든요. 우리 퀀트, 우리 정다운 퀀트는 진짜 퀀트 베이스만 그냥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 문장도 항상 간결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쪽도 관심들 있고 하시는데 또 기업들도 사실 매달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뭐 그런 얘기를 자료는 넣어놓긴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자료는 꼭 뽑아서 같이 보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뭐 방송 요즘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댓글들 좀 많이 달아주시고 어제 사실 그 방송했던 거 특히 정우시 연구원 거 인기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재밌게 봤대요. 그러니까 윤세님의 그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문제는 또 정우식 영어도 그렇고 다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아니 말하니까 이게 좋은 만큼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 네. 최영산도 그렇고 정홍씨도 그렇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중소형들을 언급했더니 막 그러니까, 알죠? 막 네,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을 잘 안 하게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한 주가 좀 빠지면 전화 오고 네. 메일 오고 막 이러니 그리고 막 따지듯이 막 이러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제가 저번에 아마 프로데클 나왔다 이거 종목 그런 방송 아니다 했는데 네, 제가 근데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거 방송들을 종목들은 자꾸 우리가 종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사실 어제도 되게 더 조심하게 되고 나도 댓글 보니까 웃긴 거 봤는데 이리 오세요 이리온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이렇게 중요한 유체인지. 그러니까 그 댓글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물론 정말 우호적인 댓글이 많은데 꼭 한두 분이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장난 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 그래? 것 같고 이리오너라 이리오는 사실 저희 벌써 4년 됐잖아요. 그냥 이제 그때 송채 연구원이 만든 구호인데 갑자기 만든 거예요 방송하다 말고 이리오는 게 없어요. 뭐 여러분들 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오세요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내가 빈정상한 거는 뭐 구독해 주는 것도 뭐 들어주는데 이렇게 표현을 썼길래 내가 정말로 약간 내 성깔 있잖아. 네. 듣지 말던지 그러면 그럼 나 정말 이제 내 말투 또 나오는데 네, 몇 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댓글에 좀 민감한 내용들도 많이 이게 달아주신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특히 좀 불만이 있으시는 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좀 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의 없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니 저 오늘 들으신다니까 전에 저랑 같이 있던 업계에 계시던 분인데 저한테 전화까지 오셔가지고 다 좋은데 네 말투가 좀 거슬릴 수 있대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꿔도 봤었는데 바꿨더니 애널들이 약간 더 주저해. 네. 더 어색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더 나아요.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여기 직원들 다 있지만 뭐 어떤 분은 꼰대 같다 그러는데 꼰대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어서 별로 직원들이랑 같이 막 10명한테 뭐 왜? 다운아 그 말은 맞지 않냐? 네, 너무 우리 하우스에는 워크샵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회식도 싫어하고 저는 각자 생활하고 각자 일하고 회사는 우리 리서치센터 목표가 뭐지? 그거였잖아. 이름도 까먹었다. 뭐의 일치였지? 441로였잖아.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길로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그런 그래서 안 된다가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회의체 방식을 꿈꿨기 때문에 하는 거고 확실히 그게 거슬릴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저도 기분 나쁘던데요.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이거 기분 나쁘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과정에서 뭔가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제 목적이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는 다른 좋은 데가 많아요. 증권사에서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얘기를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얼마나 다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저희는 제가 이 시간 자체를 녹음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이 시간에 와서 딱 이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지 않니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다운 연구원. 너무 이상해요.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편집을 해요. 좀 내용이
강하게 나간 건 다 잘라버립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가면 여러 가지 컴플 문제가 생기니까 더 직설적인 얘기는 빼지만 그래도 많은 걸 담으려고 최소한 그 선에서 하고 있는데 주알모 PD랑 저번 주에 하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답답하니까 주식의 어떤 투자란 뭘까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제 강의 같은 걸 좀 해가지고 올릴까. 네. 물론 이거는 강의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되게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 내가 읽었던 고민했던 내용들 할까도 고민 중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필드에서 뛰니까 네. 고객분들 전화도 정말 많이 받고 상담도 해드리는데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리온을 그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안 올라오면 그때 한번 쉰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네. 전화 와가지고 그때 아마 내가 그때도 그 열받아서 완전 폭발했을 때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다혈질인 줄 아시는데 저는 일단 화를 안 내요 잘. 아니요. 주알모 PD가 막 웃었어 준다.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저한테는 근데 그렇지 뒤끝은 없지 않냐? 네, 이게 맞습니다. 꼰대 뒤끝은 없어요. 네, 꼰대 뒤끝은 화를 낸다는 얘기네. 날 두 번 화를 죽이는 내시죠. 거. 하지. 네. 직설적이시죠. 저희는 광고료도 안 하고요. 거기 회사로부터 유튜브로 돈도 안 받고 다 비수익 계정 해놨습니다. 제가 약간 오만한데 이런 부분이 그거 돈 얼마 된다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으시던지 안 들으시던지 물론 이건 있어요. 이걸 지속하려면 회사 내에서 이런 게 잘 되고 있다 말하고 싶으니까 구독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뭐 구독자 늘리는 방법도 수없이 마케팅 쪽에서 제일 해왔지만 하나도 안 했어요. 뭐 알지만 네. 그런 거 할 생각 없어요. 무슨 뭐 이벤트 하자, 무슨 뭐 제휴를 하자. 제가 그거 뭐 해서 무슨 뭐 계좌 늘면 뭐 하자 그런 것까지 안 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저희는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고 우리가 원래 좀 처음 시작할 때 얼떨결에 시작했고 이리온나라 이리온도 우리가 했던 거는 계속 지속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것도 그냥 워낙 구호로 말했던 건데 그게 존댓말 아니라고 저희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시면 뭐 그래도 이거는 귀엽게 재밌게 그래도 받아들이고 좀, 네. 제일 정말 우리 애널리스트한테 혹시 막 메일 보내거나 자꾸 이러면 다들 와서 말들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디 그때 누구한테 우리 어떤 연구원한테 무슨 뭐 증권사 말 때려치고 나와서 종목 추천해주는데 가면은 뭐 아니 저희한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려요. 저한테는 특히 제발 뭐 식사 한번 하시면서 상담 뭐 마치 너희들 돈 주면 오는 거 제가 그렇게 이 말하면 또 재수 없어요. 뭐 다운아 내가 너무 싸가지 내 기준 제 기준에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잘라줘야 돼. 갑자기 또 걱정됐다. 근데 방송 안 하고 이러면 지 혼자 떠들었다 엄청들 싫어하시는데 그냥 확실한 방법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리서치 베이스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확신은 뭐 어떻게 생겼냐 물어본다면 어깨 떠난 뒤에 하겠죠. 그냥 그거 하나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조금씩 늘어날 거로 봅니다. 주식은 그렇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찾아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와 소통을 해야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아마 얘기해 왔는데 근데 또 이것만 아니라 퀀트도 좋아하니까 우리 정다운 연구원 본론 들어왔어요. 아마 앞 내용은 알아서 주알모 PD가 뭐 자르든지 말든지 하시고 시작하시죠. 예. 이 자료가 한 2월 중순이었나? 처음에 이제 이베스트 미국 성장주 모델이라는 자료로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은 제 기억엔 아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면은, 퀀트식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숫자 기반으로 종목을 피킹을 해서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에요. 뭐 정성적인 방법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방법도 어찌됐든 하나의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좀 맹신이라기보단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자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미국 종목들을 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종목을 같이 넣어서 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중국 주식이라든지 어떤 나라가 좋아 보인다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뭐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500 종목, 뭐 상장되어 있는 10,000개 종목 이런 거를 전부 보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내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는 일단 미국과 중국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백테스트를 한 성과들을 좀 넣어놨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을 5대5 비율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피킹하면은 어떤 성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하필 미국과 중국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G2잖아요. G2인데다가 저희가 6월 초에 하반기 자산 배분 자료를 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게 물론 섹터 단에선 반도체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다툼, 경쟁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함께 커나간다라는 좀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후속 자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과를 보면요. 백테스트 성과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뭐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거의 400%에 달하고요. BM을 S&P 500 동일가중지수와 CSI 300 동일가중지수를 반반 섞은 것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러한 BM 대비해서도 300%포인트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수익률이라든지 초과 수익률이 얼마나 매 월별로 봤을 때 자주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수익 기준으로는 64% 그리고 초과 수익 기준에서는 70% 이상으로 좀 높게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좀 저는 좋은 게 MDD가 금융위기, 그러니까 MDD 설명을 해야 될까요? MDD가 뭐냐면 정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몇 %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제 만약에 $100 하던 종목이 오늘 $95가 됐다라고 하면은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몇 %다라는 거를 좀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DD가 물론 금융위기 때에는 40%, 50% 가까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면은 MDD가 거의 20%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020년 최근에 사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지수들이 대부분. 나스닥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나스닥 하나 올라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다 안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의 이 G2 성장주 알파 전략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이미 정고점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차고 있었네. 나스닥이 연간으로 플러스 나온 건 나스닥 하나고 나머지들은 마이너스 보고 축소했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에 이제 월별로 성과를 넣어놨는데 파란색 음영이 플러스 수익률 그리고 회색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때의 수익률이 좋고 어떤 때의 수익률이 안 좋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일 뒤쪽에 제가 따로 넣어놓긴 했는데 이 전략 자체가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폼할 때 성과가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종목
종목단에 소팅을 할 때 물론 성장률도 보기는 하지만 굳이 성장주로 제한을 해서 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가 좋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도 좋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러한 저의 전략을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또 시작을 한 거거든요. 특히 이 네. 자료에 이제 이건 전에 자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주가 확실히 네, 맞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뭔가 금융이 뭔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밸류 스타일, 뭐 그로스 스타일이 잘 안 맞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금융위기 이후에 시총 비중이 계속 늘어난 게 IT인데 그게 네. 그로스적인 요소가 번갈아서 맞습니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국까지 넣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롭다 나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7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좀 데이터들을 넣어놨는데 백테스트 성과는 당연히 좋아요. 단순히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뭐 지수 자체가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빌레 포인트에 2008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2006년부터고요. 왜 기간을 좀 다르게 했느냐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006년부터 2005년 12월부터 구성 종목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CSI 300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을 2008년 3월부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뭐 임의로 기간을 잘랐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컨센서스 것 같고요. 데이터들도 그렇고 다 시작하고 네. 왜 그때부터 보유자를 물어보시더 이번 기회에 설명드리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제공되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백테스트의 원칙은 사실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어떤 때에 이러한 전략이 좀 잘 워킹을 하는지 어떤 때에 좀 잘 안 맞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현재 타이밍에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을 쓰는 게 일단은 기본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 말씀드렸던 것도 어쨌든 당분간은 성장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같이 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제일 좋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MDD 차원에서 봤을 때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물론 낙폭은 많이 줄였지만 아직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는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죠. 근데 생소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이쪽도 이걸 백테스트에 돌렸을 때 최대 손실법 얼마나 나오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 근데 이게 꼭 이렇지 않더라고. 그렇죠, 다음에 맞습니다. 얘기하죠. 예. 백테스트를 저는 되게 좀 믿기는 하지만 실제 성과가 백테스트와 똑같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넘겨서 보시면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더라고. 네, 변동성이 큰데 그만큼 알파도 커요. 제가 미국 쪽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중국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알파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과는 반대로 초과 수익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반대로 시장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데 알파를 좀 꾸준히 잘 내는 모습이 있어서 물론 정성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을 같이 좋게 보지만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과 중국을 같이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테스트한 성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을 섞어서 했을 때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것도 그렇고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도 전략이 좀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와주시면요. 7월 성장주 알파 종목들에 대해서 좀 넣어놨고요. 제일 이번 달에 되게 앞에는 부진했네요. 네, 뭐 시장 수익률 정도 항상 했다라고 좋았었어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괴롭히려고 오늘 부진할 때 부른 것 같지만 5월까지 다 좋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6월 말고 5월 달 성과가 좀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1, 굳이 2, 3월, 시장 진달을 제가 선택한 거는 고의가 아닙니다. 네, 오케이. 네.
이번 달에 좀 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빵 기업들, 뭐 IT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중심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 그 와중에 코로나에서 좀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동떨어지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수요가 회복될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영향을 미치면서 성과가 좀 부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종목만 있어요. 중국은 이번 달부터 넣어가지고 미국 종목만 보시면은 오토데스크부터 스테리스 이렇게 8개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오토데스크와 리얼티 인컴 이 2개 종목이었어요.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피해가 적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이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좀 수익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거는 랄프로렌, SX, 스테리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 훼손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좀 수요 회복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종목들. 여기서 약간 헷갈려 하실 게 성장주라고 하니까 다 팡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퀀트가 생각하는 네네네. 성장 개념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조건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그치. 있고, 성과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가 좋을 때 같이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성장률이 사실 과거의 성장률이잖아. 네, 맞습니다. 거기서 약간 이번에 네. 그런 아까 물론 의료회사 이제, 같은 게 그래서 네. 들어갔을 확률이 높지. 예측치를 넣어서 지수를 구성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과거 기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은 약간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지난달 성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리얼티 인컴과 SX 프로퍼티의 차이예요. 리얼티 인컴도 리츠고 SX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리츠 종목인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리츠고요. SX는 주거용 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드럭스토어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는 그런 리츠 종목이고, SX는 서부 해안가의 이런 고가 주택들에 대한 리츠 종목이다 보니까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요. 특히나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으면은 뭐 렌트비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데다가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렌트비 수치 비율이 80%까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엑세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재택근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아예 트렌드 자체가 재택근무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직장 근처에 있는 고가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느리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어서 흥미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비싼 집들, 로케이션이 좋았던 것들을 네네네. 기반한 리츠들은 떨어졌고, 네, 맞습니다. 필수재 팔고 있는 어떤 그런 네네. 리츠는 괜찮았고, 네네네. 이거는 결국 코로나 영향이 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재밌었던 아이디어. 네.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인 게 월배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좀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7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미국 5개 종목, 중국 6개 종목 해서 총 11개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 수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종목을 피킹을 할 때 실제로 발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2분기에 종목이 과연 얼마나 잡힐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 자료에서 좀 말씀을 사실 이 드리기로 하고요. 시간에는 네. 실적 갖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즌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종목이 신규 편입된 종목은 없고 편출된 종목들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실적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은 실적 마감월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 수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다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는 것만 생기고 신규로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뭐 이제 종목 편출입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단에서 보면은 뭐 ADP, 리얼티, 나스닥, SX, 스테리스 다 앞에서 제시됐던 종목 중에서 3개가 빠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천미업 많이 아시는 해천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5번의 장한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업종단에서 좀 쏠림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친한 매니저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종목이 좀 너무 쏠리고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아마 다음 분기 되면은 그래도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종목 같은 게 그럼 매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월? 네네. 이렇게. 매월 리밸런싱을 하는데 어찌됐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3, 6, 9, 12월에 분기 마감하는 종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기 마감월 다음 달에 이제 종목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그 이외에는 종목 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흔하진 않다. 네. 그래서 회전율로 봤을 때는 분기에 100%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뒤쪽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좀 넣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때 전에 한번 녹음하고서 제가 녹음을 안 했던 이유가 근데 분명히 점점 이쪽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아마 정다운 연구원이 이거를 이제 국내 쪽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국내는 좀 국내는 생기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론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한국을 안 했냐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은 대형주를 대상으로 해도 비슷한 조건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번 달은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잘 안 잡혀요. 그래도 해봅시다. 하기로 했잖아. 왜 단말을 지금 하면서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기대값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대값을 놓고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퀀트 베이스로 좀 옛날에 쓰던 건데 우리 한동안 안 했잖아요. 많은 하우스들에서도 놨죠. 잘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안 돼서 안 했다. 저도 하다가 옛날에 저희 이거 모 자산 매니저 있던 주모 매니저가 우리 애널리스트 같이 있을 때 나랑 같이 쓰고 옛날에 했었는데 해볼 것 때가 온 것 같은데 신중한 투자라 얘기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도 오늘 좀 여기서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거니까. 왜냐면 정다운 형이 굉장히 많은 리퀘를 처리하거든 리퀘스트를. 그 리퀘스트를 자료를 다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퀀트 베이스가 좀 필요해지는 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타이밍 상으로는 그게 맞기는 해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확 올라오다가 약간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숫자도 어찌됐든 종목을 판단하는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퀀트 베이스의 접근이 조금 더 워킹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스타일이 답을 안 주네.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다음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딱 그 타이밍. 그래서 그 타이밍 같아서 신종 티자는도 계속 얘기했는데 약간 간단한 걸 돌려봤어요 정다운 연구원. 근데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좀 모아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앞에 그 온갖 제가 이상한 얘기했던 거 다 편집하는 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뒤쪽에 이제 전략 소개를 좀 넣어놨는데 어떤 조건들을 좀 보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백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보시면 돼요. 네, 29페이지, 3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